이런 투자를 라고 일명하지요. 물론 이 말은 이 용사부가 지어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용사부의 고민 상담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재무 관련은 딱히 아니지만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주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 시청자입니다. 원래는 개인적 팬심도 담아 YG에 투자하고자 했으나 사연글을 올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종목 추천 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용사부님께서 엔터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종목에 하실 건지 또 그 이유는 뭔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지금 엔터 업종에 투자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년 하반기 최근 엔터 업종의 부진은 11월 컴백한 JYP, 스트레이키즈와 SM의 에스파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 이유가 됐었는데요. 시장에서 앨범 피크아웃, K-POP 전체의 앨범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그 시장이 좀 독특하죠.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중국향 매출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앨범의 피크아웃을 K-POP 산업 전체에 걸친 피크아웃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과하다고 보는 이 용사부의 근거, 그 첫 번째, 앨범 수출 금액 역사적 최고치를 결과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2023년은 한 달이 빠진 11월까지의 누적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 전체 수출 금액이 2022년 한 해 동안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일본, 미국 등 주 지역별로 나눠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앨범 수출 금액 지표 중에 5개월 연속 주춤했던 중국 또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죠. 중국향 앨범 수출 금액은 2023년 6월부터 제로였어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스트레이 키즈와 에스파의 초동 물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었었는데 중국 부진, 애국 소비, 블랙 마켓의 판매 유통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은 추측해 볼 뿐입니다. 아직 명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11월 달 217만 달러로 중국향 매출 최대치는 아니지만 중국 제로라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만큼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1157만 달러, 미국 590만 달러, 중국 255만 달러, 그 외 지역 701만 달러 등 한 달이 빠진 11개월 누적 기준으로도 2022년 전체 연간 대비 미국은 플러스 52%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고 중국만 유일하게 반토막이 났는데 중국의 급감을 어떻게 했어요? 미국 등 그 외의 지역이 완전히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신인 IP 플러스 중국 의존도가 낮은 성장 그룹들의 컴백입니다. 활동 및 실적 측면에서 주가에 호재가 될 만한 모멘텀들이 2024년 1월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엔터주 중 그럼 용사부라면 무엇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쭤보셨죠? 이 용사부의 최선호주는 단연코 JYP 엔터를 최선호주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데뷔하는 신인 아이돌 그룹이 다른 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엔터사별 아티스트 파이프라인 지금 자료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하이브도 많지만 공연, 앨범 판매 등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BTS의 입대가 걸리고요. SM은 대주주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YG는 블랙핑크의 불완전한 재계약이 찝찝합니다.
두 번째, 지난해는 일부 그룹의 컴백이 늦어지면서 11개의 국내 앨범이 발매되었는데 올해는 약 20개 정도 앨범이 발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콘서트 검색 엔진 라이브 네이션과 계약을 맺었어요. 미주 지역 아레나급 이상 투어 흥행 시 개런티는 원래 받았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RS 레비뉴 쉐어 이것이 추가가 되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점이죠.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JYP의 음악의 열정을 봐서도 성장 동력이 우월해 보이고 현재 시총 약 3조 5천억 정도인데요. 많게 보는 금융투자 회사는 6조까지 평가받고 있는 JYP를 엔터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14만 원이 넘던 주가가 9만 원을 깼죠. 그런데 그 9만 원 내에서 어느 정도 바닥다지를 하고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신규 투자 진입에 전혀 무리가 없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엔터지에 투자할 거면 JYP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터 업종은 말입니다. 이 금리의 어떤 피크아웃과 인하 이 현상이 엔터 업종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 용사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지난해 엔데믹 리오프닝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은 공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엔터주에 큰 모멘텀이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부진한 부분이 일부 있었죠. 올해는 금리로 인한 엔터 업종의 상승보다는 지금까지 예상보다는 미진했던 리오프닝의 효과가 점점 더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엔터 업종을 이끄는 가장 큰 모멘텀이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쩌다 알고리즘으로 간간히 보는 학생입니다. 최근 누나가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회사에 소액 분산 투자를 하더니 생각보다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런 투자 방법이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쓰는 건가요? 따로 주식 공부를 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안 말려도 괜찮은 건가요? 입니다. 자, 제가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 누나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 회사가 본인이 자주 쓰는 화장품이었고 직접 사용해 보아서 이 회사가 잘 되겠다 싶어 해당 주식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투자를 월마트 아줌마 장바구니 투자라고 일명하지요. 물론 이 말은 이 용사부가 지어낸 말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주부님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올리브영, 이마트, 쿠팡, 유튜브 등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꼴이죠. 자, 이렇게 경기 소비 주체인 가게의 삶의 현장에서 주식 투자 힌트를 찾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일단 먼저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2016년까지만 해도 2만 1,000원대에 머물고 있었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20만 원을 훌쩍 넘어 한 8년 만에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이 삼양식품 말입니다. 라면의 원조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지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사가 거의 파산할 뻔했었죠. 근데 삼양식품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완전하게 변신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킬링 상품 불닭볶음면 때문이죠. 그 진열대 제일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먹방 쇼츠를 올리고 게다가 BTS 정국의 불구리 레시피가 공개되는 등 이런 상황들을 보고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이 이제 회사가 잘 나가겠구나 힌트를 얻고 삼양식품의 주식을 사는 거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언컨 때 막차를 타지 마라. 고점에서 물려 개고생하지 마라. 강력한
선택하기 좋은 들입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높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구조, 저평가 여부, 오버행 여부, 그리고 성장 가능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분할 투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보다 성격이 다른 몇 개 종목에 나눠 투자하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을 사고 에코프로 BM을 사는 것은 분산 투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명심하실 것은 어느 순간에서라도 여유 자금의 100%를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일정 부분, 예를 들어 20%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3월 극악무도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때를 노리기도 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일정 정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분할 투자,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가의 오르고 내림이 큰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연자께서 제가 안 말려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죠? 솔루션을 드리면 사연자분께서 학생이라 밝힌 것으로 보면 누님은 20대 중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나이에는 이 용사부,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것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주식과 같은 기대 수익률, 앞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투자 자산에 보다 많은 비율을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누나분께서는 앞으로 결혼자금,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 등 모아야 할 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은 위험하지 않냐 생각하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잘 하면 여러분들 제가 ETF와 그리고 배당만 받아도 차를 살 수 있다 편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고배당 대표적 ETF 슈드사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 시 연평균 11%가 넘는 수익률을 꾸준히 올려왔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따부TV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우리 따부TV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따라하면 부자 되는 TV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